모의고사 2회차 풀면서 중간중간 쓰라는 거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일단 1번 문제 이런 거 좀 쓸까? 인류는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를 개발함으로써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맞아, 틀려? 제이야? 나일론이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맞습니다. 이제 나일론은 흡습성이 작다는 특징이 있죠. 물을 머금지 않는다는. 그래서 나일론 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만들었을 때 물을 안 머금으니까 쉽게 뜰 수가 있게 됐고, 어업 생산량을 증대시킨 방식으로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인류는 철의 재련을 통해 원래는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예시죠. 근데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맞을까 틀릴까? 느낌이 어때? 맞습니다. 철기 농기구를 만들므로써 이제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게 나오면 그냥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게 맞다, 이렇게만 골라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최초의 합성 염료인 모브를 만들죠. 영국의 화학자 퍼킨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던 중 있습니다. 합성 염료,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게 됐으니까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예시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게 된 것 또한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로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학 1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옆에 3번에 우리 탄수화물 파트 나와 있는데, 이 문제랑은 관련이 없지만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은 왜 알코올이야? 작용기로 하이드록실기를 가지니까 그렇죠. OH기. 그래서 얘를 물에 녹이면 자주 나오는 보기가 염기성이냐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 틀리죠? OH를 가지고 있다고 염기성이 아니라 물에 녹아 이온화되어 OH-를 내놔야 염기성인데, 얘는 실제로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염기성이 아니라 중성으로 분류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카복실산, 그러니까 폼산과 아세트산 얘기고, 얘네는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어서 물에 녹였을 때 산성이냐라고 하면 맞는 보기로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 카르복실기에 존재하는 요 수소가 물에 녹으면 H+로 쪼개지니까 액성이 산성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탄화수소는 물에 녹였을 때 액성이 중성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왜 틀려?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그게 아니라 탄화수소는 물에 안 녹아요. 탄화수소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기억 꼭 해두시고. 오케이? 그 다음 탄화수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LPG의 주성분이 되는 게 프로페인이죠. 프로페인, 뷰테인, 부탄가스로 할게. C4H10이라고 하는 뷰테인 기체는 이제 좋지 않은 냄새, 그걸 뭐라고 하지? 나쁜 냄새가 난다. 나쁜 냄새? 맞을까 틀릴까? 부탄가스, 나쁜 냄새가 난다. 틀린 보기예요. 왜?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맞아? 틀리다는 거야. 왜?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냄새가 그게 아니라 냄새 안 납니다, 얘. 무취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부탄가스를 이제 노출시키면 어떤 냄새가 나잖아. 그건 일부러 악취가 나는 어떤 물질을 넣어 놓은 거라는 거. 부탄가스는 냄새가 없기 때문에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를 첨가한 거고요. 이 자극적인 냄새, 나쁜 냄새라고 하는 건 누구의 키워드야? 자극적인 냄새, 찌린내,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같습니다. 하나 더. 암모니아는 물에 녹이면 액성의 뭔 성일까? 염기성입니다. 기억해두세요. 그냥 외워. 이게 실제로 암모니아가 물에 들어가서 수산화이온 OH-를 내놓진 않지만 이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로 작용하면서 OH-를 생성하는 애예요. 근데 그 내용은 4단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암모니아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이 정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포도당이 아스피린보다 큰 값을 갖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포도당의 분자식 다 아시죠? C6H12O6. 얘 분자량 몇이야? 180이라는 거 다 외우는 거죠. 몰랐으면 너만 모르는 거니까 빨리 외워. 그 다음 아스피린의 분자식 아세요? 984입니다. 이것도 외워라. C9H8O4예요. 그럼 얘는 분자량이 몇이냐, 누가 더 크냐 기억해서 물어봤으니까 이걸 모르면 12 곱하기 9 더하기 1 곱하기 8 더하기 16 곱하기 4를 해야 되는데 해봐야 몇이야? 180이야. 그래서 포도당과 우연히 아스피린의 분자량은 똑같기 때문에 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복에서 질량 백분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찐으로 질량 백분율을 구해라가 아니라 누가 더 크냐야. 전체 집단의 질량을 180이라고 놓으면 그 중에 수소가 차지하는 건 포도당에선 12고요. 아스피린에선 8인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에서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량적으로도 1.5배가 되겠죠. 마지막 디귿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묻고 있는데 탄화수소를 연소시키면요. 그러니까 산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없다 칠게. 얘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는데 완전 연소 시에 얘를 이제 1몰 연소시키면 확실한 건 반응 전에 탄소가 M몰이 있어야 되니까 반응 후에도 탄소가 M몰이 되기 위해선 CO2의 개수가 M이 돼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오로지 이 탄소의 개수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반응 전에 수소의 개수가 N개면 반응 후에도 N개가 되기 위해서 이게 개수가 2분의 N으로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성된 물의 몰수, 개수는 오로지 반응 전에 존재하는 수소의 양이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포도당과 아스피린을 각각 1씩 태웠을 때니까 포도당에 탄소가 6개 있어서 이산화탄소 6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스피린을 1몰 태우면 탄소가 9개니까 이산화탄소 9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이 큰 값을 가지니까 틀린 보기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반응하는 산소의 몰수도 M 플러스 4분의 N이라고 하는 결국은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식에서는 탄화수소 속에 존재하는 탄소와 수소의 개수가 전체 반응의 개수를 결정짓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2번 문제. 플라스틱은 하나만 써놔. 합성수지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탄소화합물 맞습니다. 아셨죠? 플라스틱도 다 탄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 이외의 것도 있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쭉 풀자. 그 다음 5번. 모두 일기압이다. 이제 가와 나는 온도가 똑같고 달은 다르죠. 수소의 원자량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수소의 분자량은 2가 될 거고요. 2짜리가 2g이 있으니까 1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는 기체 1몰의 부피가 25리터구나. 그럼 얘는 12.5리터니까 절반 리터면 절반몰에서 2분의 1몰이 될 거고, 질소의 원자량이 14라고 나와 있으니까 질소 기체의 분자량은 28이 되면서 28짜리가 2분의 1몰이면 14g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가에서 수소는 1몰이니까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 맞다. 기억은 14라고 해야 돼서 니은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 몰수가 같냐 물어봤는데
어떨까? 다릅니다. 부피가 똑같으니까 몰수가 똑같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VN 비례는 혹은 이제 밀도 분자량 비례는 언제만 쓸 수 있어? TP 일정 조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온도랑 압력 체크해줘야 됩니다. 지금 온도가 다르니까 모르긴 몰라도 1몰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30도씨에서는 정확하게 25리터가 1몰이지만 온도가 다르니까 그렇다. 그럼 추론해 볼래? 50도씨에서 25리터라면 1몰보다 많을까 적을까? 어떨 것 같아? 적은 몰수입니다. 정확히 몇 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적을 거예요. 이게 정성적으로 생각해보면 30도씨는 차가운 온도고 50도씨는 더 높으니까 뜨거운 온도거든. 기체가 차가우면 운동 속도가 느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몰 정도는 있어야 25리터를 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50도씨는 기체의 운동이 활발하니까 1몰보다 적게 있어도 25리터를 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아보가드로 수 자체는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번 별표고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거는 금속의 원자량 구하는 문제 유형에서 화학 실험을 준 겁니다.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 금속의 원자량을 구하고 싶다. 자, 금속의 원자량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는 뭘까?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금속이 지금 48g이 있어. 원자량 몇이야? 알 수 없지. 근데 그게 2몰이래. 그럼 원자량 몇이야? 2몰이 48이니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애의 화학식량,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걔가 지금 몇 g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게 몇 몰인지 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금속의 원자량을 구하는 문제 유형에서는 출제자가 구조적으로 금속의 질량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받아들이시고 이 질량 정보는 준다는 거야.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몰수가 몇 몰인지 그걸 구하려고 접근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반응한 금속이 몇 몰인지를 바로 안 알려주고 기체 발생 실험에서 발생한 기체에 이렇게 부피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몰수로 바꾸는 거죠. 왜냐면 얘가 몇 몰인지만 구하면 화학 반응식에서의 계수관계를 이용해서 반응한 M이 몇 몰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피로부터 몰수를 바꿔야 되니까 해당 온도 압력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필요하고 1몰이 22.4리터니까 1.12리터면 20분의 1몰이죠. 그럼 계수비가 돈 대 돈이니까 반응한 금속 M도 20분의 1몰일 겁니다. 오케이? 금속 M은 20분의 1몰이 1.2g이니까 1몰 기준으로 바꿔주면 20배 했을 때 24g이 된다. 원자량이 24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이제 출제자가 금속의 질량을 줄 수밖에 없냐면 너무 당연한 말인 게 내가 얘의 원자량이 궁금해. 어떤 금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얘 원자량이 궁금해. 그럼 일단 저울에 올리는 거야. 그럼 질량 나오잖아. 그러니까 금속의 질량은 구하기가 쉽단 말이야. 전자저울에 올리면 되니까. 결국은 이게 몇 몰인지만 알면 돼. 이게 몇 몰인지만 알면. 근데 그 몰수를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화학 반응을 진행시키면서 기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알려주거나 혹은 발생한 기체의 질량을 알려주거나 그 이유가 발생한 기체를 포집하여 부피를 측정하고 혹은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성된 기체의 부피나 질량으로부터 몰수 정보를 찾으면 이 둘의 계수관계를 이용해서 여기서 나온 몰수의 B분의 A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M몰이 나오면 금속 M은 N 곱하기 B분의 A몰 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반응식에서의 계수를 이용했을 때 몰수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질량을 줄 거니까 그 질량에 맞는 몰수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때의 몰수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계수비를 이용해야 되는데 기체가 발생한다면 그 기체로부터. 그러니까 부피로부터 몰수를 구하려면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발생한 수소기체의 질량을 측정했다. 기체의 질량 측정하기 쉬워, 어려워? 너무 쉽습니다. 전자저울에, 그러니까 열린 용기에선 기체의 질량이 측정이 안 돼. 맞아? 내가 박스를 올려놓고 0점 찍었어. 근데 그 위에 기체가 있는 거야. 여전히 0g이지. 근데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질량을 측정하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박스 닫으면 돼요. 닫힌 용기에선 기체의 질량이 측정이 됩니다. 오케이? 진공 용기를 만들어 놓고 0점 잡은 다음에 거기에 발생하는 기체를 포집하면 그 안에 기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 실험 관점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몰수로 바꾸기 위해 해당 기체의 분자량 정보가 필요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해주냐면 이 문제를 똑같이 주는 게 아니야. 구해라가 아니라 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값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야. 그럼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라는 선지가 있으면 보기가 이 실험 과정이 있으면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기체의 1몰의 부피가 필요하다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발생한 기체의 질량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발생한 기체의 화학식량 정보가 필요하다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몰수로 바꿀 수 있고 계수관계 이용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계수는 필요 없죠. 분자식만 알고 있으면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M2CO3 같은 탄산 이온과 결합해 있는 금속 M. 여기에 포함된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출제자는 반드시 이 금속의 질량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럼 같은 논리로 이게 몇 몰인지를 구하려고 접근하면 돼요. 근데 얘는 산 처리 시에 무슨 기체 나와? 이산화탄소 기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줄 수도 있고 질량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걸 몰수로 환산하면 계수관계 이용해서 얘 몰수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조심할 포인트는 해당 몰수에 따른 질량이 Wg이다 라고 했을 때 화학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걸 1몰 기준으로 바꾸겠죠. 그럼 그때 해당하는 어떤 질량이 나올 건데 그건 M2CO3의 화학식량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금속 M이니까 여기에서 CO3에 해당하는 분자량 60을 빼주고 2로 나누면 M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금속이 뭔가에 끼어 들어가 있으면 내가 CO3를 빼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탄소와 산소의 원자량 정보도 필요하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1.8g이야. 몇 몰? 100분의 1몰. 근데 그게 100ml 속에 녹였어. 농도는 몇이야? 계산해봐야 돼? 농도는 1리터 기준이거든? 100ml 속에 100분의 1몰이면 1리터 속에 몇 몰 있는 거랑 똑같아. 10분의 1몰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농도란 말이야. 10분의 1몰 농도야. 여기서 만든 건 10의 마이너스 1승몰 농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수용액 1ml를 취해서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표선까지 물을 부었다는 건 희석을 시키겠다는 거죠. 부피가 몇 배 됐어? 1000배. 농도는 몇 배 돼? 1000 분의 1배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 이렇게 되겠죠? 8번의 답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뭐 7번의 실험 도구 기억은 저울, 전자 저울이 될 거고요. 니에는 부피 플라스크죠. 그래서 4번, 3번 이렇게 답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어떤 실험 과정이 쭉 나와 있고요. 이제 A와 B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에서 피스톤 그림이 나와 있으면 핵심 아이디어는 있었던 애는 계속 있다 였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거.
처음에 A가 8g이 있었는데 그때에 해당하는 부피가 10L야. 거기다가 B 8g을 넣고 보니까 부피가 15L가 됐어. 저게 몇 리터였던 거야? 5L였던 거야. 그래서 15L가 딱 된 거죠. 근데 여기에 A 4g을 더 넣었어. 근데 8g이 10L니까 4g이면 5L가 되겠죠. 그럼 15L에 A만 더 넣었으면 20L가 됐을 건데 총 25L가 됐다는 건 B도 5L만큼 더 들어갔어야 되고 B 5L에 해당하는 게 8g이니까 X는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있었던 애는 계속 있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10번 할게요. 원소 X와 Y로 이루어진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출제자가 준 정보는 XY2 Wg에 해당하는 부피가 V리터. 좋습니다. T도시 일기압 조건에서 Y2 Wg을 실린더에 넣었어. 그리고 꼭지를 열면 여기 진공용기니까 많은 데서 적은 대로 확산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겠죠. 그래서 부피가 쭉 줄어들 건데 그러다가 여기에 부피가 V리터가 되는 순간 꼭지를 딱 닫고 용기에 들어있는 질량을 측정한 거죠. Y2는 잘 보면 처음에 내가 넣어준 건 Wg이야. 근데 쭉 줄어들어서 여기에 있는 걸 측정하니까 그게 6g이라고 나온 거거든. 그럼 실린더에 남아있는 건 몇 g일까? 몇 g? Wg이 있었는데 쭉 빠지고 다시 닫은 다음에 질량 측정하니까 그게 6g이래. 그럼 W에서 6 빠졌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건 W-6g이죠. 그때 해당하는 부피가 정확하게 V리터가 된다 했으니까 V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X, Y를 Wg 넣고 가과정을 반복한다 했으니까 얘 Wg 넣고 다시 한번 쭉 꼭지 열어서 내려보내다가 V리터가 된 순간 닫았을 때 해당하는 질량이 용기의 8g이니까 결국 W 중에 8 빠진 W-8g이 V리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세 기체의 부피 정보랑 질량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밀도, 분자량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 거고요. 분자량은 1몰에 해당하는 질량도 되지만 같은 부피일 때의 질량 B가 분자량 B와 같으니까 얘의 분자량이 W-6이다. 그럼 예로부터 Y의 원자량은 0.5W-3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예로부터 XY의 분자량을 W-8이라고 잡으면 Y는 지금 0.5W-3이니까 커버치고 저게 되기 위해서는 0.5W-5여야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밑에 두 개를 가지고 구한 XY의 원자량으로부터 XY2의 분자량을 생각해보면 0.5에 1W니까 1.5W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3짜리 두 개니까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부피일 때의 질량비가 분자량비니까 결국 그게 W와 같아야 될 거고요. 요렇게 식 하나 세우면 정리했을 때 0.5W가 11이니까 W가 22다. 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식을 봤을 때 계산 과정이 복잡하진 않은데 이 생각을 떠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 자체를 공부한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그렇죠? 13번 할게요. 학생이 0.2몰 농도 A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활동이다. A의 화학 식량은 100이다. 누굴까? 뭐 탄산칼슘 이런 거겠죠? A 2g을 소량의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넣어 녹인다. 가수용액을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표선까지 증류수를 채우면 되니까 2g을 떴겠죠. 얘가 만들고 싶었던 건 0.2몰 농도야. 근데 화학 식량이 100인데 2g만 떴다는 건 몇 몰이죠? 50분의 1몰이네요. 50분의 1몰만 있어도 0.2몰 농도를 맞출 수 있었다는 거고 그 말은 원래 해당하는 부피가 100ml, 10분의 1리터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정보와도 같습니다.
부피분의 몰수 했을 때 번분수 계산하면 5분의 1, 0.2가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2g만 준비해도 50분의 1몰만 있어도 0.2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체 부피를 100으로 했기 때문인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표선 위로 넘어갔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건 농도가 0.2보다 살짝 어떨까? 작겠죠. 연하겠죠. 내가 원래 맞춰야 되는 것보다 물을 더 넣었으니까 연하다. 작다라고 해줘야 될 겁니다. 다음 니은 다과정 후 A 수용액에 남아있는 몰수를 물어봤는데 그래서 실수했어. 뭐 101ml, 102ml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아싸리 그걸 그냥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거야. 내가 원래 만들고자 했던 건 0.2짜리 100이었지만 아싸리 그냥 0.2짜리 250을 만들어 버리지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100ml를 만들 때 2g이 필요했으니까 250ml를 만들려면 몇 g이 필요할까? 2.5배니까 2.5배만큼 필요할 거고 총 5g이 필요한 거죠. 근데 처음에 녹여놓은 게 2g이었으니까 내가 그냥 여기에 3g만 더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에 x는 3이다 구할 수 있고 니은 몰수를 물어봤는데 5g이죠. 화학식량 100이니까 20분의 1몰이 되면서 0.20분의 1, 0.5몰. 그래서 니은 맞다. 니은 디귿 맞는 보기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14번. 어떤 화학 반응식이다. 혼합형의 개수 체크, 상태 체크입니다. 근데 반응식에서 더 이상 건들 건 없고요. 실험 1, 2를 봤을 때 실험 1에서는 B2가 남았다. A2가 한계 반응물. 실험 2에서는 A2가 남았다. B2가 한계 반응물인 거죠. 그럼 뭐 쓸 수 있는 건 A2가 2리터 사라질 때 B2는 10리터 있었는데 4리터 남았으니까 6리터 사라져서 생성물 X가 4리터 생성된 거니까 반응하는 부피비가 1대 3대 2면 개수비도 1대 3대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X의 분자식이 A, B, 3 마치 이제 암모니아 합성 반응과 같은 개수와 분자식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반응하는 질량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2가 20g 있었는데 6g 남았으니까 14g 반응할 때 B2는 3g 있었던 게 모두 반응하는 거고 생성물 X는 17g 생성된다. 과정보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가 나오면 밑에 무슨 비 써놔? 개수비 쓰는 거죠. 1대 3대 2라고.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비니까 분자량까지 찾을 수 있는 거죠. 3, 3 약분 되는데 2는 약분 안 되니까 2배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28대 2대 17 이렇게 나올 거고 분자량은 X가 생성물은 17일 때 A2는 분자량이 2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이 28보다 크다.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 뭐 끝났네요. A2가 28일 때 B2가 2인 거니까 A가 14일 때 B는 1이 되면서 14대 1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답 기억 1번 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옆으로 넘어가서 남은 문제 마무리하고 가시면 돼요. 끝.